안녕하십니까, 스칸데드입니다. 제가 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한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좀 넘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주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주행거리는 266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예요. 장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뭐 당연한 건데 엄청 말도 안 되는 유지비입니다. 지난달에 한 2000km 정도 탔다라고 했잖아요. 2000km 정도 탔는데 고지서를 받아 보니까 평소보다 전기요금 한 3만원 더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집에 태양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했고, 캐스퍼가 연비가 실제로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킬로와트 시당 잘 나올 때는 한 8, 9,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도 한 6.5에서 7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비용이 정말 제가 딱 계산을 한 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한 달에 2만 원이면 된다더니 왜 3만 원이 나왔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저도 한 달에 2000km를 넘게 탈 줄은 몰랐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이 저는 이제 현대기아차 자체를 좀 처음 타보거든요. 근데 블루링크가 상당히 많이 좋더라고요. 특히 요새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면서 주택 특성상 이제 서리도 앉고 이러는데, 이 차는 예약 공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7시 50분 정도에 맞춰 놓으면 항상 알아서 켜지더라고요. 좋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전기차 하다 보니까 이제 PDC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드라이기처럼 바로바로 금방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좋은 게, 그것도 전기차의 특징인데요, 이 차의 장점이 아니고 전기차의 장점입니다. 이 차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회생 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회생 제동을 조절을 할 필요 없이 오토 모드가 있더라고요. 이 오토 모드에 놓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앞에 차가 없고 뻥 뚫린 상태에서 악셀에서도 발을 떼면 그 코스팅, 타력 주행 상태로 주행이 되고, 앞에 차가 있거나 그러면은 회생 제동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그 걸리는 게 단계를 수시로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앞에 정차를 하는 차가 있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좀 밟아준다, 회생 제동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원페달 드라이빙은 오히려 불편한 것 같고, 저한테는 오토, 그게 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아이페달 불편한 거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단점 편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 3가지 말씀드렸고요. 단점도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아이페달인데, 사실 이건 불편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회생제동 오토 모드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원페달 드라이빙이 사실 그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브레이크 방식은 다 동일하지만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전기적인 신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 방식, 일반 내연기관에서 쓰는 그런 유압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기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회생 제동이 걸리면서 에너지를 회수를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제동 에너지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 패드가 움직이는데, 테슬라는 무조건 유압 방식으로,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대로 전부 손실이 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회생 제동을 기본적으로 넣게 만들었고, 그래서 원페달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자꾸 유도하게 그렇게 세팅을 한 건데, 그 이유는 기계적인 메커니즘 때문이다. 근데 이 차도 그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 원페달을 일부러 적용해 보려고 써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예민하게 페달 하나로 드라이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떼면은
무조건 강한 감속, 그리고 밟으면 가는데 발목이 아파서 살짝 한번 틀어볼까? 발목 한번 운동할까? 이러고 떼면은 바로 감속. 그래서 오히려 떼지를 못하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은 정말 너무 별로다. 그래서 아예 안 쓰고, 안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장점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좀 큰 단점인데요. 회전 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굉장히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회전 반경이 꽤 넓어요. 지금 요게 볼까요? 자,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가 핸들을 끝까지 다 돌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내부 공간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바퀴를 더 안쪽으로 깊숙이 틀 수가 없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회전을 하게 되는 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회전 반경, 내가 주로 주행하는 구간 혹은 주행하는 패턴에서 뭐 유턴이 많거나 좁은 골목길을 골목골목 급격한 코너를 돌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 차가 솔직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핸들 돌아가는 범위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 그래서 골목골목, 지금 저희도 마당에서 이제 주차를 할 때 보면은 당연히 한 번에 들어가지겠지라는 곳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유턴할 때도 당연히 작은 차니까 유턴이 바로 되겠지 하는데 안 돼요. 편도 2차로의 유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뭐 3개 가까이 있어야지 유턴이 되고,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와이프도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낯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회전 반경 때문에 불편한 게 주차할 때도 주차할 때지만 충전할 때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충전 포트가 앞면부에 있잖아요. 앞에 전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갖다 꽂아야 되는데, 이 앞으로 갖다 꽂을 때 한 번에 꽂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 공간이 조금 넉넉치 않은 곳에서는 한 2번, 3번 움직여야만 앞으로 주차를 하고 충전기를 물릴 수가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2-3번 왔다 갔다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잘한 불편이 있어도 실제 이제 총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 정도는 상쇄가 되고, 마지막 불편한 부분은 바로 트렁크예요. 뭐 조그만 차에 트렁크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러기지 스크린이 있는데 이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차들은 이게 있어도 여기 이렇게 있죠. 트렁크가 들어 올리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느 정도는 각도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넣고 빼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게 여기 줄이 아예 안 매달아져 있잖아요. 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얘는 항상 고정이에요. 얘는 항상 고정이고, 이걸 뭐 들어 올린다 해도 넣고 빼기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이거 빼면 되지. 맞아요. 그냥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이거 빼는 걸 또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빼게 되면은 짐이 많이 이제 노출되잖아요. 짐이 뭐 들어가 있는지도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회전하는 요 포인트 자체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은 이 다른 차들처럼 요 줄을 달아서 억지로 들어 올렸을 때라도 포인트가 한 요 안쪽 어딘가에 있으면 한 요 정도까지 들어 올려졌을 텐데, 그러면 또 이게 폭이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 뭐 박스 하나를 넣더라도 지금 상당히 막 걸리적거리거든요. 꺼낼 때도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릴 때도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소소함, 불편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차량 가격 자체가
저렴한 차량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망이 맞죠? 일로와, 출연 한번 해. 일로와. 자, 까망이가 놀러 나와서 얼갈게 또 출연을 한번 시킵니다. 어쨌든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 2600km, 2700km 정도 주행을 한 주행 후기 영상 찍었고요. 나름 신선한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